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초미세 구조를 설명하는데 참 긴 시간을 제가 할애하고 있죠. 지금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전기 쌍극자 모멘트, 사실 이 문제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우리는 쌍극자 모멘트를 설명하기 위해서 전기 쌍극자 모멘트와 전기 쌍극자 모멘트가 만드는 전기장.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은 자기 쌍극자 모멘트하고 자기 쌍극자 모멘트가 만드는 자기장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초미세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 쌍극자 모멘트를 이렇게 보면 자기 쌍극자 모멘트의 첫 번째 항을 지난 시간에 이제 유도를 했는데 이 자기 쌍극자가 존재하고 자기 쌍극자로부터 뭐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자기 쌍극자가 만드는 자기장을 계산해주면 뭐 4파이 r 3승분의 뮤제로 그 다음에 3 곱하기 뮤닷 r 그 다음에 r 햇의 마이너스 뮤p 뭐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공부를 했고 두 번째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두 번째 항을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자기 쌍극자로부터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자기장은 이런 식으로 다 계산을 하는데 그러면 자기 쌍극자 모멘트가 존재하는 이 지점 r이 0인 지점에서는 자기장이 어떻게 되냐면 결론적으로는 델타 펑션으로 무한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번째 항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거를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기 쌍극자 모멘트가 아닌 이제 전기 쌍극자 모멘트도 이제 같은 개념인데 전기 쌍극자 모멘트도 마찬가지 이제 전기 쌍극자 모멘트를 통해서 자기 쌍극자 모멘트의 중심에서의 자기장을 구하는 방법 이거를 이제 주로 설명을 할 텐데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제 친근한 가우스 법칙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반지름이 R이고 총 전하가 Q로 균일하게 대전된 전하 밀도가 로로 일정한 하고 이제 총 전하는 Q로 균일하게 대전된 구의 전기장을 구하면 이게 가우스 법칙의 적분형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분을 E.dA를 적분해주면 그 엡실론 주로분의 그 가우스 면 안에 있는 총 전하량 그걸 ENC는 enclosed charge라는 뜻에서 그래서 이 가우스 법칙의 적분형을 보면 이게 물리적인 의미가 뭐냐면 임의의 닫힌 면을 통과하는 전기장의 플럭스를 계산을 해주면 그게 E.DA가 플럭스잖아요. 일렉트릭 플럭스인데 그걸 계산해주면 그거는 닫힌 면 안에 있는 총 전하량에 비례한다. 그래서 그게 엡실론 제로분의 Q. 이제 비례 상수가 엡실론 제로에 해당되는 거겠죠. 우리가 이제 이러한 기하학적인 예쁜 모습이 아닌 경우에 이제 기하학적으로 그 가우스면을 구대칭을 한다거나 이렇게 예쁘게 하지 않는 경우에도 여전히 가우스 법칙은 적용이 되는데 그때 이제 주로 쓰면은 이제 적분형 대신에부터 이제 미분형도 많이 씁니다. 이 적분형의 이 가우스 법칙의 미분형은 다이버전스 E는 그 전기장의 다이버전스는 전하 밀도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우스 법칙의 미분형입니다. 그죠? 제가 이거 여러분 뭐 이건 이제 너무나 저보다 더 잘 풀 텐데 이제 가우스 면을 전기장의 필드 포인트를 R이 그 이 반지름 R, 라지 R보다 큰 지점에 놓여 있는 경우에는 가우스 법칙을 어떻게 적용하죠? 총 전하가 E.DA는 물론 이제 2 곱하기 그 표면적 그 구의 표면적이 4파이 R 제곱이 되고 2 곱하기 4파이 R 제곱은 엡실론 제로분의 Q enclosed. 이때는 이제 가우스면이 이제 바깥에 있으니까 이제 총 전하가 그냥 Q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기장을 계산해주면 구 바깥에서의 전기장은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R 제곱분의 Q 방향은 R 햇 지름 방향으로 나가는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입니다. 그죠? 반면에 이제 R이 가우스 면을 안쪽으로 이 전하밀도 안에서 라지 R보다 작은 지점에서의 전기장을 구하려면 그 안에서 이제 가우스 면을 잡아야 되는데 그때는 2 곱하기 4파이 R 제곱은 엡실론 제로분의 Q enclosed가 되고 이때 Q는 총 전하 Q를 다 포함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 가우스면 내부에 있는 전하만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게 그 3분 그 최적 곱하기 밀도 3분의 4파의 R 3승 부피 곱하기
전하 밀도가 Q enclosed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게 epsilon 0분의 1 곱하기 부피가 3분의 4파이 스몰 r 3승 그 다음에 밀도 로는 일정할 테니까 그래서 전기장을 계산해주면 좌변이 r 제곱 우변이 r 3승이 있으니까 이 지금 구 안쪽에서의 전기장은 r 제곱분의 1에 비례하는 게 아니고 r에 비례하는 전기장이구나. 그래서 중심에서부터 멀어질수록 표면적까지 쭉 갈 때까지는 선형적으로 이렇게 전기장이 증가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전기장이 3 epsilon 0분의 1 로 밀도 곱하기 distance 중심에서부터의 distance 밀도는 전하 밀도는 구 전체의 최적 3분의 4파의 larger 3승분의 토탈 전하 Q가 되고 그걸 이제 Q를 대입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4파의 epsilon 0분의 1에 R 3승분의 Q 스몰 r 근데 방향은 R 해시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나 많이 풀어서 잘 알 거예요. 저보다 더 잘 계산을 할 텐데 제가 이제 논의를 살짝 바꿔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반지름이 R인 9가 있습니다. 반지름 R인 9가 있는데 9 안에는 점전하가 달랑 Q라고 하는 점전하가 달랑 하나가 있어요. 얘가 이제 일종의 전기장을 만드는 소스가 전하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 전하 Q, 스몰 Q가 만드는 평균 전기장, average electric field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지금 구의 중심에서부터 요 소스까지의 거리를 위치 벡터를 r 벡터. 그 다음에 구의 중심으로부터 내가 필드를 계산하고 있는 필드 포인트 여기서 이제 전기장을 계산하고 싶은데 그 지점까지의 위치 벡터를 r 프라임이라고 하고 그때의 미소 최적을 dr 3승 d3승 r 프라임이라고 제가 할게요. 그러면 요 지점에서 요 소스 Q에 의한 전기장은 이제 여기서 빅 R, 컬리 R은 뭐냐면 R 프라임분의 스몰 R이 됩니다. R 프라임분의 스몰 R이 되고 그거를 그때 이제 필드를 계산을 해주면 ER 프라임 중심에서부터 R 프라임 되는 지점에서의 전기장은 4파이 엡실론 0분의 Q 그 다음에 거리는 이 컬리 R 제곱 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이제 벡터량이니까 컬리 R 제곱분의 이게 R 햇은 단위 벡터입니다. 그쪽 방향의 단위 벡터 방향을 나타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필드 요 R 프라임 되는 지점에서의 전기장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죠? 소스 Q에 의한 전기장. 그러면은 요 소스의 요 지점에서의 전기장은 이렇게 주어지는데 그럼 이 스몰 q가 만드는 평균 전기장이 어떻게 됩니까? 평균값. 평균값을 계산해 주는 건 뭐냐면 전기장의 평균값은 그 구의 전체 최적분의 그 필드 전기장을 그 R D3승 R 프라임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최적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최적 적분을 한 놈을 전체 구의 최적으로 나눠주면 그게 항상 평균값의 개념입니다. 그 어떤 물리량이든지 어떤 모든 물리량의 평균값은 항상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죠? 그럼 내가 이제 그걸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V는 3분의 4파이 빅 R 3승이 될 테니까 4파이 빅 R 3승분의 3이 이제 구의 최적에 해당되는 거고 그 인티그랄 전기장 R 프라임에 대해서 이제 적분을 해줘야 되니까 이거 4파이 엡실론 0분의 Q 그 다음에 이제 컬리 R 제곱에 단위 벡터 R 햇이 있고 그 다음에 D 3승 R 프라임 R 프라임에 대해서 이제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이때 이제 컬리 R 컬리 빅 R은 여기 이제 R 프라임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걸 적분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소스 하나가 만드는 이제 평균 전기장이 존재를 이렇게 하는 평균 전기장을 계산을 하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제가 이걸 거꾸로 한번 그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전하 밀도가 로인데 단위 최적당 전하량 로로 균일하게 스몰 q가 균일하게 이렇게 분포가 돼 있어요. 로로 균일하게 분포가 돼 있는 구가 있습니다. q가 이제 균일하게 전체적으로 한 싱글 포인트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분포가 돼 있고 그 로로
일정한 밀도로 분포되어 있는 구 내부의 한 점에서의 전기장, R이라고 하는 지점에서의 전기장. 아까는 여기 Q라고 하는 지점이 전기장을 만드는 소스였는데 이제는 이 지점이 뭐냐면 전기장을 계산하는 필드 포인트가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는 여기가 이제 전기장을 Q에 의한 전기장을 계산하는 필드 포인트가 D3승 R 프라임 요 지점인데, 여기 D3승 R 프라임이 일종의 소스가 됩니다. 여기에서 D3승 R 프라임의 미소 최적에 의한 그 R 되는 지점에서의 전기장을 이제 계산을 먼저 해볼게요. 그럼 이제 위치가 그러니까는 필드 포인트하고 소스가 바뀌었네. 전기장을 만드는 소스하고 전기장을 계산하는 지점이 이제 뒤바뀐 거죠. 그랬을 때 이 지점에서의 전기장, 그러니까 R도 제가 해서 컬리 R을 R바는 뭐냐면 R은 R 프라임 벡터 빼기 R인데 R바는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R 빼기 R 프라임이 된 거예요. 그럼 요 필드 포인트에서의 전기장을 계산하는 건 4파이 엡실론 0분의 1에 요 D3승 R 프라임이 안에 들어있는 전하잖아요. 그게 로 곱하기 최적, 밀도 곱하기 최적이 될 테니까 로 타임스 D3승 R 프라임. 그 다음에 둘 사이의 거리가 R바 제곱분의 그쪽 방향의 단위 벡터가 될 테고, 그러면 이제 이놈을 D3승 R'을 다 최적적분, 전체 공간에서 최적적분해주면 그게 바로 이 밀도가 로로 일정한 구에 의해서 그 원점에서부터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전기장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게 이 식이 나타내 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이 식은 뭐냐 하면은 밀도라고 하는 거는 항상 일정하다고 했잖아요. 3분의 4파이 R 3승분의 Q. 그러니까는 로라고 하는 빨간 이 글씨 대신에 4파이 R 3승분의 3Q. 제가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로, 그걸 제가 이제 이를 아래 참자로 특별히 구분하기 위해서 이 sub 로로 했는데, 이 식하고 위에 있는 Q라고 하는 점전화 Q에 의한 구 내부에서의 평균 전기장을 비교를 해보면 4파이 엡실론 0분의 1 있죠? 3Q도 있죠? 그 다음에 4파이 빅 R 3승도 있죠? 뭐가 다르냐면 그 다음에 D3승 R 프라임 R 프라임에 대한 최적적분하는 것도 다 똑같아요. 뭐만 다르냐면 R이 R바, 컬리 R이 R바로 방향만 바뀌었네요. 방향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에서 계산한 점전화 Q에 의한 구 내부에서의 평균 전기장은 마이너스 이 에버리지는 마이너스 이 로, 이 sub 로하고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sub 로는 결국은 뭐죠? 밀도가 로로 균이란 균 내부의 한 점에서의 전기장을 이미 앞에서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계산했잖아요. 밀도가 로로 균이란 그 구 내부의 한 점 아래에서의 전기장은 4파이 엡실론 0분의 1에 R 3승분의 QR, 방향은 R 햇, 이렇게 된다는 걸 계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는 결국은 요놈하고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산해주면, 그렇죠? 계산해주면 그렇게 되니까 이 에버리지는 결국은 뭐냐 하면 마이너스 2R하고 같고, 그 값은 마이너스 부호가 바뀌었고 4파이 엡실론 0분의 1에 빅 R 3승분의 QR R 햇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Q 곱하기 R, QR의 R 햇은 그 전하량 곱하기 거리, 그걸 우리가 이제 이게 그 electric dipole moment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정의를 했는데, 그 놈은 뭐냐면 electric dipole moment로 계산을 해주면 그 놈이 바로 4파이 엡실론 0분의 1에 빅 R 3승분의 P. 결국은 뭐냐면 위에 있는 상황에서 그 점전화 Q가 반지름이 R인 구 안에서 만드는 평균 전기장을 계산해주면 그 놈이 바로 마이너스 4파이 엡실론 0분의 1에 R 3승분의 P가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요걸 다시 한번 이제 썸머리를 해주면 이 점전화 Q가 만드는 반지름이 R인 구 내부에서
전하 Q가 만드는 전하 Q에 의한 평균 전기장은 마이너스 4파이 엡실론 0분의 Q 곱하기 빅 R 3승분의 R 그리고 Q 곱하기 R을 우리가 이제 그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다 이렇게 우리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 자리에 전하 Q만 있는 게 아니고 Q가 또 다른 Q가 있고 Q가 하나 두 개 하나 더 집어넣을게요. 세 개 넣었어. 네 개 넣었어. Q가 여러 개가 들어가는 경우 Q가 여러 개가 들어가 여러 전하가 들어가는 경우 그러니까 그 전하가 그냥 전하 분포에 의해서 Q가 밀도가 로인 전하로 내가 다 바꿔줬어. 여러 개의 infinite number of charge가 들어가서 그것이 만드는 평균 전기장은 어떻게 되는가? 그럼 이 스몰 q 점전화 자리에 밀도 로 곱하기 그 필드 소스의 위치에 이제 최적 스몰 볼륨을 만들게요. 그럼 로 타임스 d 3승 r. 요 q라고 하는 위치에 로 타임 d 3승 r을 만들고 그놈을 갖다가 d 3승 r에 대해서 다 최적 적분해주면 그 여러 전하 분포에 의한 평균 전기장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스몰 q 대신에 스몰 q가 아닌 이러한 여러 전하 분포가 만드는 평균 전기장을 계산하면 이 에버리지는 점전할 경우는 마이너스 4파이 엡실론 0분의 q 곱하기 빅 R 3승분의 스몰 r 벡터 이렇게 됐었는데 q 자리에 로 타임스 d 3승 r이 되고 그놈을 갖다가 d 3승 모든 r에 대해서 다 최적 적분을 해주면 이제 소스에 대한 적분을 다 해주는 거죠. 소스에 대한 최적 적분을 다 해주면 이게 이제 전하 분포에 의해서 전하 분포의 로의 전하 분포에 의한 구 내부에서의 평균 전기장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식이 바로 이 식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해주면 요놈 이제 4파이 엡실론 0 빅 R 3승은 R 스몰 r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칸스탄트니까 바깥으로 다 빼고 이제 칸스탄트가 아닌 놈은 뭐냐면 R 벡터가 있고 로가 있고 그 놈을 D 3승 R로 최적 적분을 해주면 되는데 요 R 곱하기 로의 D 3승 R을 최적 적분한 놈이 바로 이게 뭐죠? 이것도 역시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입니다. 전하 분포에 의한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 그래서 이걸 디테일하게 계산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계산하지만 식으로 심볼릭하게 나타내주면 전하가 하나만 존재하건 아니면 전하가 두 개가 존재하건 전하가 세 개가 존재하건 아니면 이렇게 분포로 여러 개 무한 전하에 의한 분포에 의한 거건 그것이 만드는 평균 전기장은 항상 똑같은 폼이에요. 어떤 폼이냐면 마이너스 4파이 엡실론 0분의 1에 빅 R 3승분의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 이게 핵심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전하 하나가 들어가던 전하 두 개가 들어가던 여러 전하 분포가 되던 그것이 만드는 평균 전기장은 마이너스 4파이 엡실론 0분의 1에 R 3승분의 P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전기 쌍극자 모멘트가 만드는 평균 자기장을 계산을 해볼게요. 반지름이 R인 9에서 전기 쌍극자 모멘트에 의한 평균 전기장을 계산을 하는데 그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보나마나 어떻게 계산하든 간에 결과는 마이너스 4파이 엡실론 0분의 1에 빅 R 3승분의 P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까지 도달하려면 이제 요거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되겠죠.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가 만드는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 P에 의한 요 지금 한 점 P, 빅 P점에서의 전기장, 평균 전기장이 아니라 요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에 의한 R만큼 떨어진 이 한 점 P에서의 전기장은 4파이 엡실론 0분의 4파이 엡실론 0 R 3승분의 P 곱하기 2 코사인 세타의 R 헷 더하기 사인 세타의 세타 헷 혹은 이거를 우아하게 쓰면 어떻게 쓴다고 했죠? 4파이 엡실론 0분의 4파이 엡실론 0 R 3승분의 1에 3 곱하기 P 닷 R 헷 곱하기 R 헷 마이너스 P 이 두 식이 같은 표현이라고 했죠? 그럼 이제 이거를 가지고 제가 그러면
실제 구좌표를 갖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지금은 이제 P가 만드는 빅 P점에서의 다이폴 모먼트에 의한 전기장입니다. 아직까지 평균 전기장까지 내가 안 갔어. 그럼 이제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에 의한 전기장을 조금 더 그 구좌표를 대입해보면 R 해시라고 하는 단위 벡터하고 세타 해시라고 하는 단위 벡터를 직접 넣어볼게요. 그럼 구좌표에서 R 햇은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의 X 햇 더하기 사인 세타 사인 파이의 Y 햇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Z 햇 그 다음에 세타 햇은 코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의 X 햇 더하기 코사인 세타 사인 파이의 Y 햇 빼기 사인 세타의 Z 이렇게 주어지죠. 그러면은 요거를 조금 정리해보면 이제 정리는 여러분들이 하세요. 제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정리가 잘 안 돼. 이거 정리를 해주면 X햇은 X햇끼리 Y햇은 Y햇끼리 그리고 Z햇은 Z햇끼리 묶어주면 요렇게 된다고 합니다. 4파이 엡실론 0분의 R 3승분의 P 곱하기 3 코사인 세타 이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맞는지 모르겠네. 3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맞네요. 그죠? 요거는 이제 코사인 세타. 제가 지금 그냥 고칠게요. 제가 한번 코사인 세타에 사인 세타 같아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사인,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하고 코사인 파이 맞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사인 파이. 그러니까 여기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다 똑같고 x는 코사인 파이로 묶어주고 y는 사인 파이로 묶어주는 거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z는 3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1의 z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다이폴 모먼트에 의한 평균 전기장, 구 안에서의 평균 전기장을 계산해 볼게요. 이 다이폴 모먼트에 의한 구 안에서의 평균 전기장은 V분의 이 다이폴 모먼트를 최적 적분해 준 거라고 했죠. 그래서 V는 3분의 4파이 빅 R 3승 분의 3분의 4파이 빅 R 3승분의 다이폴 모먼트에 의한 다이폴 모먼트의 최적 적분인데 최적은 R제곱 사인 세타 R제곱 dr 사인 세타 d 세타 d 파이 사인 세타 d 세타 d 파이는 우리가 솔리드 앵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d 오메가 뭐 이렇게도 쓰죠. 그래서 그 최적 적분을 해주면 되는데 얘는 보면 d 파이는 0에서부터 2분의 파이 0에서부터 2파이까지 돌려주고 세타는 0에서부터 파이까지만 돌려주면 되는데 제가 이게 적분을 할 때 파이를 가지고 있는 놈이 뭐 있죠? X 성분은 코사인 파이를 가지고 있고 Y 성분도 사인 파이를 가지고 있죠. Z는 파이가 없으니까 괜찮고 근데 얘를 갖다가 적분해서 0에서부터 2파이까지 돌려주면 어떻게 되죠? 이놈들은 다 0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X 성분하고 평균 전기장을 다이폴 모먼트에 의한 평균 전기장을 계산을 해주면 X 성분하고 Y 성분은 다 0이 돼요. 요 놈 때문에 코사인 파이, 사인 파이가 파이에 대한 적분을 해주면 0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R자로 남는 놈은 Z 성분만 남아요. 그래서 다이폴 모먼트에 의한 평균 전기장을 계산해주면 방향은 Z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계산해주면 되겠지 뭐. 그죠? 그래서 그걸 계산해주면 이게 컨스탄트 텀이 나오고 이제 적분을 해야 되는 텀은 여기에 이제 R 3승이 있는데 여기 R 제곱이 있으니까 R분의 1을 적분해주는 건 당연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는 없으니까 파이 적분해주면 이게 이제 2파이가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나머지 이제 세타 적분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그 평균 전기장은 얼마가 돼야 된다고 했죠? 아까 조금 전에 열심히 우리가 계산해서 얻은 값은 그게 싱글 하나의 전하가 존재하던 아니면 두 개의 전하가 존재하던 아니면은 전하 분포로 존재하던 그놈들이 만드는 평균 전기장은 마이너스 4파이 엡실론 0분의 1에 빅 R 3승분의 이게 반지름이 라지 R입니다. 빅 R 3승분의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하고 결과가 같아야 됩니다. 이거를 적분해주면 이 값을 계산해주면 그게 마지막 식으로 하고 똑같이 나타나줘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 이거를 보면은 여기를 보면 이거 당장 r분의 1을 0에서부터 r까지 적분을 해주면 요 놈은 무한대가 돼요. 로그 r을 r에서부터 0까지 적분해주면 무한대가 되고 요 놈은 세타에 대한 적분은 0이 돼요. 무한대 곱하기 0이 돼요. 무한대 곱하기 0이 되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0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근데 0이 되면 안 되잖아. 이 값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 놈은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나눠줄 수가 있냐면 r을 0에서부터 엡실론까지 엡실론이 이제 굉장히 작은 작은 중심으로부터 굉장히 이 짧은 작은 거리 미소 infinitesimal distance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그 엡실론 만약에 이제 r이 엡실론 스몰 엡실론보다 크다라고 하면 적분값이 엡실론에서부터 r까지 0이 아닌 값이지만 작은 값이야. 그러면 r분의 1을 엡실론에서부터 이제 r까지 적분해주면 요 놈은 유한한 값을 finite한 값이 되고 그 다음에 요 놈은 늘 0이니까 이 적분 자체로는 늘 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엡실론의 그 r을 0에서부터 그러니까 r이 엡실론보다 큰 경우는 이 적분이 자체가 다 0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기여를 안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r이 엡실론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값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값이 마이너스 4파이 엡실론 0분의 r3승분의 p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제가 스몰 r을 0에서부터 엡실론까지 끊고 그 다음에 엡실론에서부터 빅 r까지 끊었는데 엡실론에서부터 빅 r까지는 뭐 아무리 계산해도 0이니까 그놈은 기여를 안 하고 스몰 r 엡실론이 굉장히 작은데 그 안에서의 값이 이 그 평균 전기장의 값을 주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지름이 r인 구에서 전기 쌍극자 모멘트는 평균 전기장을 계산하는데 중심에서부터 스몰 엡실론까지를 제가 이렇게 동그랗게 그렸어요. 요거의 반지름이 엡실론이야. 엡실론까지 계산하고 나머지 엡실론보다 큰 영역에 의한 다이폴 모멘트에 의한 전기장은 평균값에 기여를 안 해. 다 0이 된다고 했죠. 평균값에 기여하는 놈은 요 엡실론 안쪽에 있는 다시 말해서 그냥 r이 0인 지점이죠. 쉽게 말하면 r이 0인 지점에서의 전기장만 평균값에 기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값만이 그 값을 계산을 해주면 그게 바로 마이너스 4파이 엡실론 0분의 1의 빅 R 3승분의 P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근데 이 값을 줘야 되는데 결국은 R이 엡실론보다 작다는 얘기는 R이 0인 지점에서만 전기장이 0이 아닌 값을 갖는 거죠. 0이 아닌 값을 갖는데 나머지 이제 R이 0에서부터 벗어나면은 전기장은 다 0이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R이 엡실론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전기장이 존재하는데 그 R이 0인 지점에서만 존재하고 R이 0인 지점이 아닌 데서는 다 0이다. 그걸 만족해주는 펑션이 뭐죠? 그게 바로 델타 펑션입니다. 그래서 R이 0인 지점에서만 그 필드가 존재하고 0이 아닌 지점에서는 다 0이야. 근데 근데 이제 전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 벡터량이니까 그 코에피션트 비례상수가 벡터 값이 돼야 되고 그 비례상수를 제가 그냥 A라고 그냥 뒀습니다. A 벡터.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놈은 그럼 요것이 만드는 평균 전기장을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요 델타 펑션이 만드는 평균 전기장은 이 최적분의 이 필드에 의한 최적적분 그게 이제 평균값의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3분의 4파이 빅 R 3승분의 1 곱하기 2d 타운데 일렉트릭 필드가 R이 0인 지점에서만 존재하는 델타 펑션이니까 A 곱하기 델타 3승 R의 d 타우 최적적분을 해주면 델타 펑션을 최적적분해주면 그게 바로 1이죠. 그래서 답이 얼마냐면 그게 그냥 3분의 4파이 R 3승분의 A 혹은 4파이 R 3승분의 3A 이렇게 됩니다. 이놈이 뭐하고 같아야 된다고요? 그놈이 바로 마이너스 4파이 엡실론 0분의 1의 빅 R 3승분의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하고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컨스탄트 A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A는 얼마가 되는 거죠? A를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 엡실론 0분의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R이 0인 지점에서의 전기장이 존재해요. 델타 펑션으로 존재해요. 그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3 엡실론 0분의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 타임스 델타 큐브 R. 이게 바로 델타 펑션 R이 0인 지점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가 존재하는 곳에서의 일렉트릭 필드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가 전기 쌍극자에 의한 전기장은 이제 R이 0인 데서는 이 값을 갖고 R이 0이 그럼 이제 R이 0이 아닌 곳에서 그 필드를 계산하면 이 델타 펑션은 0이 되겠죠? 그럼 나머지는 뭘로 와? 그냥 우리가 그 전 시간에 계산했던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에 의한 전기장은 이 전기장은 R이 0이 아닌 곳에서 측정되는 값이고 그 다음에 이 델타 펑션까지 기여를 해주면 R이 0인 지점에서의 전기장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놈까지 우리가 애드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마이너스 3 엡실론 0분의 P의 델타 큐브 R. 그래서 이 식은 뭐냐면 R이 0이 아니면 이놈은 0이 돼. 델타 펑션이 0이 되죠. 근데 만약에 R이 0이 되면 요 놈은 아니고 요 놈이 기여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 쌍극자에 의한 전기장은 그래서 이제 그 R이 0이 아닌 곳에서의 전기장 그리고 R이 0인 지점에서의 전기장에 중첩된 상태로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썸머리를 해주면 이제 반지름이 R인 구 내부의 전하 분포에 의한 평균 전기장은 그놈이 한 싱글 차지가 있던 아니면은 전하가 분포되어 있건 평균 전기장은 늘 마이너스 4파이 엡실론 0분의 빅 R 3승분의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라고 했고 전기 쌍극자 중심에서 전기 쌍극자가 놓인 중심에서의 전기장은 델타 펑션으로 존재하는데 그 델타 펑션의 코에피션트는 바로 이제 이 일렉트릭 필드의 평균 값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일렉트릭 필드의 평균 값이 요 델타 필드의 그러니까 델타 전기장 그 R이 0인 중심에서의 전기장의 평균 값을 계산해주면 그놈이 요놈하고 같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코에피션트 A를 계산을 이런 식으로 했고 그래서 우리가 토탈로 이제 R이 0인 곳, 0이 아닌 곳까지 다 고려를 해주면 전기 쌍극자에 의한 전기장은 마이너스 3 엡실론 0분의 4파이 엡실론 0분의 R 3승분의 1 곱하기 3 P 닷 R 햇의 R 햇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 엡실론 0분의 P의 델타 큐브 R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거하고 완전히 대꾸로 자기 쌍극자에 의한 자기장 우리가 원하는 게 사실 자기 쌍극자에 의한 자기장인데 그거를 구하는 과정도 여러분들 이제 그리피스 전자기학을 보면 연습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R인 구 내부의 전류 분포에 의한 평균 자기장을 계산을 해주면 그놈은 이제 부호가 플러스가 되고 4파이분의 뮤 제로분의 R 3승분의 2 times M 이렇게 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쌍극자 중심에서의 자기장도 델타 펑션으로 나타내주는데 그게 매그네틱 필드의 평균 값으로부터 우리가 코에피션트를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얻은 자기 쌍극자 중심에서의 자기장은 역시 델타 펑션이고 그 비례상수는 3분의 2 뮤 제로 3분의 2 뮤 제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기 쌍극자에 의한 전기장은 이제 0이 그 자기 쌍극자가 놓인 지점에서부터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그러니까 R이 0이 아닌 경우에는 4파이 R 3승분의 뮤 제로 그 다음에 3 곱하기 M 닷 R 햇의 R 햇 마이너스 M이 되고 근데 R이 0인 지점까지 다 고려를 해주면 이게 플러스의 3분의 2 뮤 제로 M의 델타 3승 R이 된 걸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이제 그 매그네틱 다이폴 모먼트에 의한
프로톤의 자기 쌍극자 모멘트에 의한 자기장을 쓰려면 요 첫 번째 항만 쓰면 되는 게 아니고 요 두 번째 항까지 다 고려를 해가지고 요게 일종의 이제 프로톤이 전자석 같이 행동한 스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스핀에 의한 자기장을 만들 수가 있고 그 프로톤이 만드는 자기장이 요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가 만드는 자기장과 똑같은 형태를 취한다는 것이 그 초미세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 프로톤이 만드는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에 의한 스핀과 전자의 스핀과 프로톤 스핀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